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로버트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증언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된 성과를 다큐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단체 산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서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6주년을 기념하는 다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다큐 영상은 로버트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증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 과정과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특사 재직 기간 동안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유엔 무대를 적극 활용한 점을 킹 전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was one of the key elements in terms of dealing with U.S.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The United Nations has stature and status internationally. 킹 전 특사는 유엔을 통해 북한 정권이 인권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도록 하는 게 중요했다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더 강력한 언어로 실질적인 북한 내 인권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대북 압박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조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게 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We made the argument that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was such an appalling record that it was a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킹 전 특사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부터 북한인권 문제에 미국 정부가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결정 이후 북한 인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서 멀어졌고 북한 인권법이 의무화한 북한인권 특사도 3년 반째 지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미북 관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권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 주요 기관들이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경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고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은 15일 공동 경보를 통해 미국 정부는 히든 코브라로 지칭되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주요 인프라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파괴적 사이버 활동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보에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관과 기업 해킹을 통한 현금 탈취와 돈 세탁을 비롯해 거래소 해킹 등으로 취득한 암호화폐 자산을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서버로 보낸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경보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규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외국 정부와 국민, 민간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이번에 치러진 한국의 21대 총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했습니다. 이 한국의 선거일은 우연히도 이 북한 정권이 가장 큰 명절로 만든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이 태양절과 겹치면서 탈북민들의 감회는 남달랐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자신의 뜻에 따른 소중한 한 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거에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15일은 우연하게도 북한 정권이 가장 큰 명절로 만든 이른바 태양절, 즉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날과 겹쳤습니다. 100% 찬성 투표 구호 속에 무조건 찬성표를 찍어야 하는 강요된 북한의 선거를 겪었던 탈북민들은 남다른 감회를 전했습니다. 김일성 생일날에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제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를 했다. 이 부분이 정말 이런 날이 겹치는 것도 그닥 제 인생에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선 헌법으로 선거의 4대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성년으로 신분 차별 없는 보통 선거, 또 자신이 직접 투표하는 직접 선거와 1인 1표의 평등 선거, 그리고 투표를 공개하지 않는 비밀 투표 선거인데 북한에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라고 탈북민들은 전했습니다. 칸막이로 쳐서 매 사람마다 들어가서 제가 어떤 사람을 투표하는지 저 혼자만의 비밀로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참 놀랍더라고요. 이명호 씨는 자신의 뜻에 따라 투표하는 선거를 통해 뿌듯함이 생긴다면서 그렇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선거 이번 두 번째거든요.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투표를 함으로써 뭔가 내 마음속에 그런 뿌듯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고향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있어도 해도 어차피 결과는 바뀌진 않잖아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이른바 태양절을 맞은 북한은 열병식과 축하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쳐왔던 예년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의료 보건 체계가 취약한 북한은 코로나 감염 우려로 매년 4월 열었던 평양 국제 마라톤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이동 통제가 강화되고 배급 물자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에게 제공했던 태양절 기념 특별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그 연장선에서 태양절 기념 행사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해 한국은 부자 나라라면서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14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를 하고 분명히 관여해왔다면서 자신은 미국의 입장을 그동안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한국은 가까운 우방이자 신뢰받는 동맹이지만 부자 나라로 상호 방위와 한국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방위비를 더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포괄적인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빨리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쳐온 재미의사협회 박기범 국장은 북중 접경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은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 1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4일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화상 토론회에 참여한 박 교수는 이같이 전망하면서 북한의 병상 수는 33만 개, 중환자 병상은 5천 개로 추정되는데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경우 80만 개 병상과 20만 개의 중환자 병상이 필요한 만큼 북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현재 시점에서 북한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은 주민들과 군대, 엘리트 계층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정권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책임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제재를 촉발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